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중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 적용 대상 건물은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정의는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기 위해서 독립된 건물이라면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든 일부이든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한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점은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 그 당시로 보셔야 됩니다. 1988년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 이후로 판례 내용 변경이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거용 건물을 우리 확인한 이유가 명백한 주거용 건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임대차 보호법, 즉 민법의 임대차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 또는 사무실, 공장, 전부같이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요, 그 임차 목적 건물이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피스텔의 경우,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역 중에서 그 일부의 구역이 숙식 가능한 건축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은 상가 또는 사무실로 주로 영업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숙식 가능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또는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용주택의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있으면 거기 따른 부대되는 시설, 계단이라든지 또는 밖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등등의 공용되는 부분은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서 그 조건을 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유하는 점유 부분, 여기에 임차인이 그 동호수로 전업 신고를 했다면 공용 부분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또는 미등기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이고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직접. 반면에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를 보시면요, 이 토지는 주택법에서 이렇게 주택을 규정할 때 이렇게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용 건물이 있다면 그 밑에는 토지가 있겠죠. 이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토지 부분은 주거용 건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 토지가 그 건물의 임대차에 포함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
즉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어야 됩니다. 결국 이 토지와 건물 모두가 임대인 소유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토지에는 임차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토지는 제3자 X라는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건물에만 미치고 토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토지 건물이 전부 우리 B라는 사람 거다, 같은 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대지권. 공동주택의 대지권은요, 분리처분이 원칙적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집합건물의 소유권, 즉 대지권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의 대지권도 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겸용주택이 문제이죠. 이 겸용주택에 대해서는요, 이 주거용 건물과 상호용 건물을 구분, 여기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하면 그 해당 여부를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 즉 대장과 등기부를 통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쫓아서 정하고, 그리고 건물 일부가 임대차 목적으로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으로 겸용 사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 임대차의 목적 그리고 전체 건물,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임대차 계약 당시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형태, 이용관계,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죠, 그죠?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판례 번호를 제가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과 주거가 겸용된 사례, 주거약 식당이 겸용 건물 되는 사례, 주거 미용실, 그리고 재가정 겸용 건물의 사례, 점포, 사무실로 사용되던 그런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 사례 등을 담아놨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직접 보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주거용 건물,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는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대항력은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주택 여부라면 우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